자, 오늘 어딘가 하면요, 몇 페이지죠? 380페이지. 아니, 380 아니고 389페이지네. 개발관리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발론 한번 볼래요? 개발론 많이 안 보니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390페이지 펴면 되겠습니다. 집약도라는 용어 있습니다. 자, 390페이지 볼래요? 390페이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뭡니까? 책과 앞면 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을 가면 첫 진도로 다시 나갈 거예요. 첫 진도로 3을 되면 다시 나가니까 이제 두 번째 3을부터 첫 진도 나가시면 했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하기 때문에 조금 쉬워질 거예요. 1을 2를 가진 처음 보니까요,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3을 4를 가면 첫부터 쭉 다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 거 다 줄 긋고 체크해놨기 때문에 3을부터는 필기할 필요 없이요. 자, 중요한 것만 수업을 듣는 형식으로 흑판을 보셔야 됩니다. 자, 고개 숙이지 말고요. 자, 집약도란 용어 있죠? 집약도란, 집약도. 자, 집약도. 자, 작년에도 우리가 집약도라는 용어가 시험 나왔어요. 집약도는 뭘 집약도라 쓰는가 하면요, 건물이 높게 지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와 31층 아파트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집약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31층이죠. 자, 그러면 집약도는, 자, 토지의 가격이 비쌀 때 나타날까요? 저렴할 때 나타날까요? 비쌀 때.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이란, 지구라는 땅이란 것은요,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부정성이라 쓰거든. 이 부정성이 작년에 답이었어요. 부정성이 답이었어요. 그 2번 문제거든요. 자, 근데 엄청 틀리고 나왔어요. 이걸 영속성으로 찍고 놓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이 찍고 놨거든요. 그래서 집약도는, 자, 고층 건물을 집약도라 씁니다. 그러면 자, 공식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잘 놉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노동과 자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본이 놓으면 건축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비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우리 중개사들인데 물어보면 한 500 정도 올라갔대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400 정도 평당에 한 건축비로 따지는데 요즘은 한 500 정도 잡더라고요. 실제로. 왜? 그죠? 건축업자 맡겼을 때 한 500 정도 잡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인건비가 상승되고 건축 자재가 많이 상승됨으로 인하여 특히 모래 자갈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철근하고. 이거는 유한한 자원이 되므로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본이란 것은 내 돈을 건축 자재를 사야 되겠죠. 그럼 자본이 놓으면 건축을 하는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건축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한다? 건축하는 비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내면 자본을 비용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노동과 자본은 비용 개념으로 보는데, 자, 왜 노동은 신경을 안 쓰는가 하면은 노동은 일정하다 가정하기 때문에 차이는 토지와 자본을 비교합니다. 토지와 자본만을 비교한다면, 자, 만약에 도심으로 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체성이란 것은 만약에 도심으로 간다면, 자, 토지 가격이 비쌈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상당히 저렴하겠죠. 자, 우리가 명동 같은 데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 한 평이 1억이라면, 토지 한 평이 1억이라면 건축비는 한 평에 500만 원이 된다면, 자, 건축비 한 평과 토지 한 평 쓰는 효용은 동등하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쓰든 토지를 한 평을 쓰든 동등하다고 효용을 가정했을 경우에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 토지는 한 평에 1억이고 건축비는 500이 되면 뭐가 상대적으로 저렴할까요? 건축비가 저렴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다? 건축적으로 대체할까 안 할까요? 이건 대체성이 크다 알았습니다. 뭐 크다? 대체성이 커요. 그러면 앞으로 대체성이 크다 이런 말은 대체재가 크다, 대체성이 크다 이런 말은 뭐예요? 건물을 많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은 대체가 안 됩니다. 지구는 만들 수가 없죠. 만약에 토지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별을 발명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별을 발명해 가지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자, 아주 오래 떨어지면요 인간을 냉동해서 뭐다? 수면 상태로 해서 그 별까지 다시 옮겨가야 되겠죠.
옮겨가서 뭐다? 한 달 전에 깨서 뭡니까? 그 별에 가 살면 되겠죠. 이주 대책을 씌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별이 없잖아. 그러므로 자, 토지는 지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을 못 만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뿐이다. 이걸 우리가 중개집에서는 하방 경직성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시간이 흐르면 중고가 된다든지 구제품이 되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중고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이 없는 것을 하방경직성이란 말을 쓰고입니다. 그 이유가 영속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감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돈의 가치는 자꾸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건비가 오른다, 건축 자재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므로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뭡니까? 자, 그러면 건축비는 자, 땅값보다 건축비가 저렴할 겁니다. 이거는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성이 크므로 인하여 자, 이거는 고층화 건물 될까 안 될까요? 자, 건물이 고층화돼요. 고층화됩니다. 자꾸 고층화로 갑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나중에 젊은 분들은 한 30년 후 되면 나중에 100층짜리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보일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고층화가고 자, 앞으로는 도로를 만드니까 땅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도로가 필요 없고 이제 공중을 날아가고 영화처럼 뭐지 않았습니다. 자, 자동차도 뭡니까?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래서 아파트 앞에까지도 딱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31층 되면 31층 앞에 딱 정착할 수 있도록 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명이 발전할 겁니다. 금방 갑니다. 이거 스마트 이거 발전되고 인터넷 발전되면 운전도요 입력 딱 해놓으면 뭐다? 운전면허증 필요 없어요. 바로 뭡니까? 스타트 해놓으면 바로 가겠죠. 그러면 수면 취하고 있으면 딱 도착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렇게 한 100년 후 되면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기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달한다면 그러겠죠. 자, 그래서 고층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고층화된 걸 집약적 이용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집약적 이용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도심은 집약적 이용 이렇게 바로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요? 시험에 다음은 도심은 집약적 이용 이렇게 바로 때려요.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자, 맞는 지문이죠? 그럼 도심은 자, 대체성이 크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도 지문 나오는 거예요. 자, 응용해 놓습니다. 이거 반대가 되면 외곽은 어떻게 될까? 외곽은 아무래도 도심보다 지가가 낮아요, 높을까요? 낮겠죠. 외곽은 토지의 지가는 토지 가격을 줄인 말을 지가라 씁니다. 자, 도심은 토지 가격이 높습니다. 아주 높겠죠. 도심으로 가면 토지 가격이 높습니다. 외곽으로 가면 토지 가격이 낮겠죠. 자, 도심은 우리가 자, 아무래도 상업 용도, 중심 상업 용도로 갑니까? 아무래도 자, 용적률이 땅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개하시다 보면 자, 용적률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건폐율이 땅값을 결정하는 것보다 용적률이 땅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용적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뭐된다? 토지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토지 볼 때 용적률을 보시고 토지 가격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토지를 자, 높게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낮음으로 자, 대체성이 떨어진다 이 말은 자본의 대체성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낮게 지을 수 있습니다. 낮게 지을 수 있으므로 건물이 아무래도 도심부터는 건물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습니다. 저층 알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 주방적 이용이라 쓴다. 이걸 뭐다? 주방적 이용이라 쓴다. 자, 시험에 넣으면 도심은 주방적 이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도심은 주방적 이용이 아니고 뭐다? 집약적 이용이 되고 자, 외곽이 뭐예요? 주방적 이용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자, 외곽이 자본 대체성이 적다는 말을 씁니다. 이걸 이제 시험에서 낼 수 있고요. 그래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집약도란. 자, 토지 단위 면적당. 토지 단위 면적당. 단위란 말은 토지 기준 면적당 한 평 같으면 한 평. 그죠? 100평 같으면 100평 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죠?
토지 기준 면적당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 여기서 자본은 건축비를 말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 이 노동과 자본을 투여해서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합쳐서 둘 다 건축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기를 말하겠죠. 자,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건물이 고층화됩니까? 그렇죠. 지가가 상승한다. 인구가 늘어나도 수요가 늘어난다 했죠. 수요가 늘어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했죠.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 경영 효율성 증가 이런 것은 집약도 결정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뭔가면, 자, 뭐를 대량으로 만든다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 말을 쓰겠죠. 평균 비용이 떨어집니다. 자, 제가 현재 아파트를 제가 짓습니다. 자, 제가 아파트를 100세대 짓는 거와 1000세대를 짓는 것을 자 비교한다면 건축비가 100세대 지을 때와 1000세대를 지을 때, 자, 한꺼번에 뭐를 대량화하면요 평균 단가가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씁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일을 시켜도 뭡니까? 자, 하루 불렀으면 오전만 하고 가도 하루 일당 다 줘야 돼요. 하루 종일 시켜도 하루 일당 주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대량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인건비라든지 건축자재도 한꺼번에 망창 사오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씁니다. 뭐가 떨어진다?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쓴다.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되겠죠. 이거 집약도 결정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집약도 공식이 있습니다. 토지 기준 면적당 노동과 자본 양을 말하는데, 여기서 대체는 토지와 자본의 대체 두 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집약적 이용이 있고 조방적 이용이 있는데, 자, 집약적 이용은, 자, 거기 예를 들어요. 3차 산업이 뭐예요? 상업이에요. 상업. 상업이 뭐다? 서비스입니다. 상업하고 2차가 공업이에요. 1차가 농업이에요. 그러면 상업 건물하고 공업 건물하고 농업 건물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상업 건물이 가장 높고 공업 건물이고, 자, 농사 짓는 데는 거의 뭐다? 집약도가 낮겠죠. 집약도 거기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3차 산업이 뭐냐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서비스업 상업 용도를 3차 산업이라 씁니다. 2차가 공업이고요. 1차가 뭐다? 농업을 1차 산업이라 쓴다. 당연히 3차 산업인 상업이 고층 건물이고 다음이 공업 2차고 농업이 1차가 된다. 이 집약도 크기 결정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되고, 자, 오른편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약 한계. 한계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위로 끝을 우리가 집약 한계. 위로 끝 집약도의 끝, 아래 것을 조방 한계라 씁니다. 자, 위로 끝도 있고 아래 끝도 있습니까? 위로 끝도 있고 아래 끝도 있겠죠. 그렇잖아. 위가요 최대가 100%입니까? 예? 만약에 여기까지 이윤이 100%다면 뭐다? 이윤이 극대화될까 안 될까요? 예? 상한선이잖아. 이건 아래 것은 제로입니까? 제로를 손익분기점이라 쓰면 될까요? 예? 자, 한계는 끝을 말합니다. 위로 끝, 아래 끝입니다. 그냥 보세요. 이거 뭐 용어를 자꾸 응용해서 때립니다. 뭐 하려고? 암기하여, 인터넷상에 암기하여 뭐다? 공부한 사람 떨으려고 합니다. 달달달 위에 있는 사람 다 떨어집니다. 물으면 되게 잘 알아요. 근데 문제 놓으면 다 틀려버려요. 자,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로 끝과 아래 끝인데, 위로 끝이니까 토지형의 상한선입니다. 이 토지 위 끝이니까 토지 이용을 했을 때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이죠. 암기할 거 별로 없어요. 아래 끝이니까 토지 이용의 뭐다? 하한선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가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실일까 아닐까요?
손실이겠죠. 손해보고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자, 집약한계와 조사 사이 여기서 토지형을 하겠죠. 이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한 계단씩 올라간다 생각할래요? 우리가 계단 올라가면 한 계단 한 계단 하나 올라가. 그물 같으면 한 층 한 층 한 층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 층씩 한 층씩 올라간다면, 한 개의 층씩 올라간다면 그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자, 한 층씩 한 층씩 건물을 짓을 때 수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비용이 큰 게 좋아요? 수익이 큰 게 좋겠어요? 수익이 크면 추가 투자할까 말까요? 추가 투자하겠죠. 자, 추가를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추가 투자한다. 언제까지 추가 투자했습니까? 이 한계라는 비용과 한계란 수익이 뭐 할 때까지? 일치할 때까지. 자, 그러면 한계라는 비용과 한계에서 일치할 때까지 추가 투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이 점을 넘어가면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면 한계의 비용이 한계의 수익보다 커진다면, 자, 이 수익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체감하겠죠. 체감.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익 체감. 이리로 가면 수익이 뭐다? 늘어나겠죠. 최정한다. 이걸 나중에 감정 평가하면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과 연결되니까 봐둡니다. 그러면 자,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때문에 평가에서는 어디까지 추가 투자한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하는 선까지 추가 투자하니까 이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극대화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토지 이용의 한선이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자, 수익과 비용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면 손익분기점 맞아요? 아니에요? 맞겠죠. 이걸 우리가 주방한계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야 손실이 발생합니까? 자,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한계점을 넘으면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수익이 감소해야 돼요. 수익이 감소해야 되는데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으니까 봐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지방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에서 일치한다고 줄 거면 되겠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하는 점을 밑줄 긋습니다. 자, 첫째를 맞아 이윤 극대화라고 쓰고요. 마지막에 토지용의 상한선이라고 밑줄 긋고, 조방계는 뭐다? 자, 둘째에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손익분기점 되겠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 되니까 이걸 토지용의 한선이라고 밑줄 그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입지 잉여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잉여가 뭐요? 남는 것을 잉여라.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그려볼게요. 일로 볼래요? 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쫙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정문이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정문이 있으면 정문을 나오자마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가가 첫 번째 있어요. 여기도 상가 있고 여기도 상가 있어요. 상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편의점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편의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되겠죠? 중간에 이제 상가들이 많이 있다 봅시다. 요 지점에서 편의점 하면 본인의 인건비만 다 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제로 됩니다. 그죠? 자, 총수익과 총비용. 자, 총비용이 일치가 돼요. 자, 그럼 총수익이 1000만 돌았는데, 자, 임대로 봤더니 200만 원 주고요. 임대로 200만 원 줬습니다. 본인의 인건비 건져야 됩니까? 300만 원 건지고, 그죠? 은행 돈 빌렸습니다. 자본에 대한 비용, 그죠? 한 200 정도 나가고, 되겠습니까?
알바 되겠습니까? 한 300 나갔어요. 편의점 하면서. 그러면 총수익과 총비용 일치하면 이걸 손익분 기점이 되는 것을 제로인 점을, 자, 입지 잉여가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입지는 위치를 말해요. 요 위치는 잉여가 제로입니까? 입지 잉여가 0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입지 잉여가 0인 점을 한계 입지라 쓴다. 뭐다? 한계. 여기까지 가서 그도 장사하겠다. 한계 입지 이렇게 써요. 이걸 한계 입지라 쓴다요. 자, 한계 입지란 것은 제로인 지점을 말한다. 되겠죠? 한계 입지 제로, 입지 잉여 0, 조바 한계 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사람이 했더니 여기서 해도 비용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수익은 여기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들어왔어요. 여기보다 같은 사람이 장사했죠? 똑같은 사람이 여기 할 수도 여기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잉여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이만큼 특별한 이익이 더 발생했잖아. 그래서 이 특별한 이익이 더 발생하겠죠. 이 특별한 이익이 더 발생하는 이걸 잉여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요 잉여가 큰 것이면 이거만큼 땅, 이 건물 주인이 임대로 더 많이 돌라 할까요? 적게 돌라 할까요? 지대를 올려버립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장사할 때요, 상가 주인이 오면요, 장사 안 된다 해야 돼요? 잘 된다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 해야 돼요. 잘 된다 하면 월세 자꾸 올립니다. 올리거든요. 한 번씩 와씩 봐요. 임대기가 만료 정도 되면 한 2, 3개월 정도 하면서 훑어봐요. 사람 많은지 안 많은지. 장사 잘 되면 올리고 안 되면 그대로 두는 거야.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걸 입지잉여라 쓴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편의점 편은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입지잉여라 쓴다. 이건 위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위치 때문에 발생하지 경영자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겠죠?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 같은 경우라도 입지잉여가 모든 입지주가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입지는 어떤 위치 가치가 한계 입지 이상이고 그 위치 최이용했을 때 입지주가 이용하는 것을 생긴다 했습니다. 한계 입지는 0이 되는 지점을 한계 입지라 쓴다. 자, 직주분리와 직주조건은 참고로 보면 시험은 잘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이게 너무 흔한 용어가 되니까 기출을 잘 안 해요. 자, 그냥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에 직장이 있었어요. 여기 도심에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도심에 직장을 두고 있었는데, 그죠? 직주 분리는요, 직장은 도심에 있는데 주거는 외곽에 있어요. 주거는 뭐다? 외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직장과 주거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직장과 주거를 완전 뭐다? 분리되어 있대요. 이걸 직주 분리라 써요. 그러면 직장과 주가 멀리 되어 있는 상태를 직주 분리라 씁니다. 되겠죠? 그럼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는데, 원인은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도심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공장들 많이 돌아가니까 도심 환경이 악화되고, 되겠죠?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니까 외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외곽 순환도로 이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도심 지가가 너무 비싸요. 그죠? 도심에 또 재개발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오겠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결과로 보면, 자, 도심은 낮의 인구는 상당히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밤이 되면 잠자로 다 밖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도심의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공동화 현상이라 씁니다. 뭐란다? 공동화 현상. 옛날에 공동화 현상이 한번 나왔고요. 이걸 공동화 현상, 다른 말로
도넛 현상이라 부른다. 자, 그림이 도넛처럼 생겼습니다. 도넛 현상 또는 어떤 책들은 침상 도시화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직주 분리 반대가 직주 접근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제는 직주 분리 정책을 수도권에 많이 썼어요. 직주 분리 정책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거든요. 2000년 이후는 직주 접근 정책을 많이 쓴 반대말. 직주 접근. 직장과 주거를 뭐다? 자, 가까운 데를 근접이라 씁니다. 근접. 특별한 용어는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도심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대구도 보면 다 중구 쪽으로 많이 개발하겠죠. 도심 가까이 많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직주 자 접근이라 쓴다. 직주 접근. 직장 주거를 가까운 것을 직주 접근 이렇게 씁니다. 원래 도심에 뭐 있었어요? 원래 도심에 뭐 있어요? 예? 직장이 있었죠. 도심에 이렇게 직장이 있었어요. 직장. 상가 건물들이 사무실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게 도심에. 자, 그러면 상가의 건물들이 도심 쪽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주택도 자꾸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요. 이 주거와 그죠? 직장이 자 가까워졌습니까? 이걸 근접돼 있대요. 접근이라 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는 상업, 위에는 뭡니까? 주택을 써요. 그죠? 이 주택을 쓰는데 이 주택을 지을 때 뭡니다? 요즘은 이 300세대 미만으로만 주택을 지어준다면 90%이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고 90% 미만만 되면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쉽게 내주거든. 주택법 적용 안 받고 건축법 적용 받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도심 가까이 이런 건물들이 많이 지어요. 밑에는 상업 용도로 지고 위에는 뭐다? 주택 용도로 짓겠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직장과 주거를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을 직주 접근이라 씁니다. 자, 원인은 어떻겠습니까? 외곽에 자꾸 개발하다니까 도심의 집과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했어요. 그죠? 도심이 환경이 요즘은요 환경 규제 워낙 많이 하니까 환경이 아주 좋았어요. 환경이 개선되고 되겠죠. 또 어떻겠습니까?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해져요. 고층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직장과 주거를 가까운 곳에 두는 현상을 직주 접근이라 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이 고층화됐어요, 안 됐어요? 고층화됐죠. 건물이 고층화 자꾸 올라가니까 도심이 젊어지는 현상을 회춘화 현상이 시험 나왔습니다. 뭐 나왔다? 회춘화 현상이 시험에 등장했거든요. 너무 가볍게 안 보세요. 잘 안 나와요. 요즘 옛날에는 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스프롤 현상이라는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롤 현상 간단히 봅니다. 스프롤이 뭔가면 자 난개발이에요. 도시 스프롤 현상. 우리 신문에 가면 자 개발은 개발인데 어떤 개발을 말합니까? 난개발을. 난개발이 뭔가면 난리바이오 개발한다. 그죠? 그러면 난리바이오 개발하는데 여기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도심이 존재한다면 신도시 만들 때 외곽에 만들어요? 중심지로 만들겠어요? 외곽에 만듭니다. 여기는 외곽에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는데 중심지에 발생한다고 시험에 2번 나왔네. 스프롤은요 외곽에 발생하는 거지 중심지에 발생한다 그럼 틀립니다. 기출문제 가보시면 외곽에 발생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에 발생한다? 외곽에 발생한다. 나왔던 문제 또 나와요. 빨리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중개서 시험 이제 상대평가한다고 자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로 바뀐다? 상대평가로. 주택관리서는 상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인원회가 잘라봅니다. 평균 2차에서 80점 되면 80점이 만약 1000명 보면 1000명 넘어가면 그죠? 79점은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인원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인원 몇 명 같으면 인원 몇 명 딱 발표해가지고요 상대평가 됩니다. 70점 먹고 더 떨어지고 주택가를 가시면요 그런 거 많거든요. 상대평가로 잘라버리니까 중개사도 뭐다 앞으로 다른 거 시험처럼 상대평가로 자꾸 바꾼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빨리 따야 돼요. 상대평가로 바뀌면 인원 제한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취득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 자꾸 논다는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이에요. 자격증 자체를. 그죠? 자, 그러면 외곽이 개발되면 여기 개발되면 또 여기도 개발되겠죠? 여기도 개발될 수 있잖아. 여기도 개발되겠죠. 그래서 외곽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겨서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겨서 자꾸 개발합니다. 공지를 남기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공지를 남기면서 개발을 함으로써 이 중간에 땅값이 여기 표준지 이하로 뭡니까? 지가가 표준지 이하인 지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다? 개구리가 뛰어가는 것처럼 생겼죠.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겨서 개발하는 것을 스프를 현상이라 쓰고요.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외곽에 뭐를 만들면 된다?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설정하면 이거 방지됩니다. 그죠?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가 뭡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스프를 현상을 말수다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지 대책은 자, 그린벨트 설정하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시험에 나올 것이고 100분이고 오른편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고밀도 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도로를 따라서 개발하면 고밀도고 저밀도는 미국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자, 도로 따라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개발되는 것을 저밀도 연쇄 개발이라 부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현상의 특징에서는 주상공 관계없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외곽부에 많이 나타난다. 이 외곽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자, 393페이지 스프를 특징 동그라미 2번에 어디에 발생한다? 외곽. 이걸 중심부 도심부로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 외곽에 줄 것입니까? 자, 그거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입체슬러만 나타나기도 하고요. 4번에 보니까 지가수는 표준지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침립과 개성인데 참고로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이 아파트는 고층 건물일까 아닐까요? 아파트는 고층이죠. 이걸 우리가 집약적이라 씁니다. 자, 요 동네 단독주택에 자 촌락이 있어요. 촌락. 옛날 마을이 있어요. 촌락이 있어요. 촌락이 있었어요. 이 촌락이 있다 보니까 요거 낮은 건물을 우리가 주방적 이용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주방적 이용이라 써요. 보통 우리가 침립을 할 때는 집약적 이용이 주방적 이용을 침립하는 경우 많습니까? 이렇게 많이 침립하죠. 여기에 단독주택 군락촌이 있다면 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뭐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어가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아파트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이 지역의 땅값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걸 확대적 침입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확대적 침입이라 씁니다. 이걸 확대적 침입이라 써요. 확대적 침입은 지가 상승을 올립니다. 그럼 확대적 침입은 어떤 겁니까? 집약적 이용이 주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것을 확대적 침입이라 씁니다. 되겠죠? 이때는 지가 상승을 올립니다. 근데 반대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99.9% 같으면 이건 0.001%밖에 안 되겠죠. 그죠? 고층 건물을 떴고 낮은 건물로 바꾸는 사람 잘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축소적 침입이라 씁니다. 자, 침입은 확대적 침입도 있고 축소적 침입도 있습니다. 축소적 침입 지하락을 유인합니다. 되겠죠? 대부분 확대적 침입입니다. 침입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뭡니까? 확대적 침입 일반적입니다. 되겠죠? 만약에 이 지역에 침입하는 원인들이 있을까요? 아닐까요? 왜 침입할까요? 여기 침입하는 목적이 예? 자, 땅값이 낮은 지가라는 서준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값이 사니까 그런 겁니다. 낮은 지가시죠. 땅값이 낮으니까 여기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뭐다? 들어가고 싶겠죠. 이걸 강한 흡입력이라 습니다. 이걸 뭐다? 강한 흡입력이다. 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빨려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걸 강한 흡입력이 생깁니다. 자, 딸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 흡입력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고 뭡니까? 아파트촌으로 이 동네 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집단으로 바뀌었어요? 예? 새로운 집단으로 바뀐 것을 결과라 쓰는데, 전에 단독주택촌들이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결과로 새로운 집단으로 뭐 된다? 바뀐 상태를 개성이라 씁니다. 이걸 개성이라고 불러요. 개성은 침입의 결과로 나타납니까? 원인입니까? 침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개성이라고 씁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깁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한계지라는 용어 있죠? 한계지. 한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지. 자, 한계는 끝을 한계라 씁니까? 자, 뭐의 끝입니까? 택지 끝을 한계지라 씁니다. 자, 그림을 한 그려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택지의 끝을 한계지라 씁니다. 자, 우리 도시의 땅을 우리가 평가용어는 택지라 씁니다. 택지용의 최원방권, 뭐죠? 택지를 가장 멀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방권이라 씁니다. 이걸 한계지라 쓴다. 한계지까지는 택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심은 지가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그럼 도심에서 한계지로 가면 갈수록 지가가 이렇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가 구배 현상이라 써요. 구배가 뭘까요? 구배? 구배가 뭘까요? 예? 구배. 예? 네, 수은가가 물으니까 9배래요. 지가가 9배래. 9배 아니고요. 9배는 뭐다? 경사입니다. 고바이에서 일본 용어에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에 가면 고바이졌다 이렇게 말을 쓰죠. 예? 그 일본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걸 경사졌다는 거예요. 지가가 경사졌대요. 왜냐하면 일본 용어들을 많이 뺏기와가 그래요. 그죠? 특히 이 부동산과 건축 쪽은 상당히 많이 일본 책들을 많이 뺏겨왔거든요. 청량하고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뭐다? 지가가 도심은 가장 높고 위에 갈수록 지가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지가 구배 현상이라 씁니다. 그러면 한계지는 제로인 지점을 한계지라 쓴다. 그래서 택지용의 최원단권이라 써놨습니까? 택지를 여기까지를 택지라 봅니다. 가장 멀리 갔습니다. 그럼 요거 지나면 뭐 놓을까요? 택지 지나면 농지 오겠죠. 농지 놓을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도시입니다. 도시 지나면 농촌 놉니다. 그럼 무슨 말 하겠죠?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 땅이 비싸요? 농촌 땅이 비싸겠어요? 비싸죠. 그럼 지가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이거를 우리가 단절지가라 씁니다. 자, 단절지가는 지가 차이가 심한 상태를 단절지가라 씁니다. 그럼 한계지와 농지는 지가는 관계없죠? 무관하다라고 말을 씁니다. 자, 한계지와 도심의 지가는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습니까? 무관하지 않다고 말을 씁니다. 이해됐어요? 한계지까지가 택지라고 제가
한계지까지가 뭐요? 택지라고요. 한계지도 택지입니다. 한계지도 뭐다? 택지라고. 무슨 말 알겠죠? 한계지는 농지는 아니다고요. 한계지까지가 택지입니다. 그러면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뭐다? 지가가 서서히 떨어진 걸 지가 구배 현상이라 쓰는데요. 자, 이 한계지 지가와 도심의 지가는 무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가가 서서히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자, 한계지 지가와 농지 지가는 무관하다라고 씁니다. 뭐 때문에? 단절 지가. 단절 지가는 지가 차이가 심한 상태를 단절 지가라 씁니다. 지가 차이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단절 지가. 한계지는 평당에 400 같으면 농지는 40만 원밖에 안 해요. 10배 차이 난다면 이거는 단절 지가라 씁니다. 자, 그러면 도시가 발달한다면 한계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한계지 연장할 수도 있어요. 한계지가 연장이 된다면 초기의 땅값은 많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갑니다.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초기 지가는 급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새들어 사는 사람을 차가라 씁니다. 여기는 조심할 것이 뭔가면 여기서 말하는 차가라는 것은 빌릴차 지가입니다. 차가하고 자가라고 했습니다. 자가.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하고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월세입니다. 월세. 무슨 개념이다? 월세. 전세로 공부하는 순간에 한 문제 날아갑니다. 전세는 어디만 있는 제도입니까?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어디만 있다? 한국만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거 없어질 겁니다. 서양식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만 만들어져 있는 제도예요. 이거 전세 제도가. 이 우리나라 이론은 서양 이론이거든요. 자, 여기서 월세 사는 겁니다. 빌릴차 지가입니다. 여기는요, 거의 어떤 사람이 살까요? 불량주택에 사는 겁니다.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불량주택. 거의 불량주택에 살아요. 불량주택은 왜 살아요? 잠만 자고 새벽에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편리한 곳에 있어야 돼요. 어떤 곳에? 편리성을 따집니다. 잠만 자고 새벽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새벽 시장, 인력 시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벌어 사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다? 쾌적한 데 갑니다. 어디로 간다? 쾌적한 데 가요. 주택을 지을 때 뭐다? 쾌적성 있는 데 가요. 출근도 늦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가 부자이겠어요? 애가 부자겠어요? 예? 누가 소득이 더 높을까요?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소득이 높겠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소득이 낮겠죠. 경쟁할 때 있잖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 증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왼쪽으로 갑니다. 수요 감소됩니다. 경제법칙이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가의 한계지와 차가의 한계, 누가 더 멀리 갔습니까?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의 한계보다 더욱더 원당권이다.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도 기출했습니다. 자, 기출 문제 있을 겁니다. 자, 한계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